이 민주당은 이 네거티브에 대한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우리 네거티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 선언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도 무슨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뭐 이재명이가 아주 결백하고 윤석열이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녹취록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지난 2011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 마지막 토론에서 그걸 몇 번이나 우려먹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진짜 뭐 노루뼈 3년을 고아먹는다던데 이 민주당은 뭐 거리만 없으면 2011년 사건을 들고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우리 서 변호사가 명쾌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근데 그때 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이 투자한 강원도의 부동산이에요. 제가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을 좀 알아요. 그럼 이번에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녹취록 있잖아요. 이걸 이게 빨리 퍼뜨리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선거 끝났다. 이걸로 윤석열이 죽었다. 막 지금 떠들고 퍼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금 유튜브에서도 말하고 또 이제 끝나고 라디오부터 방송 있잖아요. 내일까지 제가 이게 여러 군데서 이게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녹취록이 언제 거냐? 김만배가 작년 2021년 9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9월 15일에 김만배가 대화한 걸 이게 녹음된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했냐? 그게 이제 그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 했던 기자입니다. 신학림. 이분하고 김만배가 이제 이거 판교에서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한.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신학림 씨가 아마 서울경제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 뭐 아주 저한테도 뭐 선배님 하면서 늘 찾아왔던 옛날에는 그랬던 사람인데 이 김만배도 원래는 그 일간스포츠 그러니까 이 다 한국일보 엔제네 한국일보 그룹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아마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그 녹취록의 핵심은 뭐냐? 2011년에 그 조우형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우형. 이분이 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그 사촌 처남입니다. 조우형 있잖아요. 이분이 사촌 처남인데 그때 이 부산저축은행이 이 대장동에 개발하기 전에 민간업체가 했잖아요. 그때 이 민간업체 개발업체가 대표가 이강길이에요. 이강길. 민간업체. 이강길. 그러니까 이제 그 조우영 씨가. 조우영이더구만. 브로커죠. 브로커죠. 부산저축은행이 사촌 처남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산저축은행이 이강길 그 대장동에 민간업체 있잖아. 거기 대출을 1,155억을 해준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이 1,155억 대출해 주는데 커미션을 이강길이한테 커미션을 10억 3천만 원 받았다. 10억 3천만 원. 근데 이 커미션 받았는데 요걸 갖다가 이게 윤석열 그때 수사하면서 구속하다가 잡아 안 넣고 그냥 커피 한 잔 타주고 이 사람을 그때 구속 안 시켰다. 그거죠. 그게 박영수가 특검이잖아. 박영수가 조우영의 변호사니까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게 지금 민주당이 폭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대검 중수 이과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김만배하고 신학림 전 언노련 위원장의 이 녹취 파일이 지난해 9월 15일 날 나온 게 왜 이제서 터진 거죠? 그것도 지금 딱 숨겨두고 있었나? 김만배가 지금 이재명하고 김만배 이쪽이 한 편이고 그 다음에 그 남욱 정영학 있잖아요. 정민용 이쪽이 또 한 편이에요. 이재명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녹취록이 얼마나 허구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때 대장동에 민간업체 이강길씩 한다 했잖아.
여기 대출해 준 게 부산저축은행만 해준 게 아니에요. 예. 부산저축은행이 1155억 해주고 거기 나머지 11개 대출은행 있잖아요.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억을 대출해 주는데 이 대출 자체가 이거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커미션 10억 받아본 게 문제지. 대출 자체는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억으로 대출은 담보를 잡고 대출이 된 겁니다. 대출 자체가 막 부실해가 은행에 피해를 주면 그 배임으로 하지만 이거는 이게 커미션만 사촌천함이니까 돈만 좀 수수료 받아 묻지 알선해주고 대출을 할 때는 11개 은행이 1805억으로 갖고요. 예. 그래서 그때 조우영 씨는 참고인이에요. 근데 조우영 씨가 수사에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뭐 이게 돈 준 것들 있잖아.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두우 수석 있잖아요. 예. 나중에 무죄 받았어요. 청와대 예, 청와대 수석. 예. 김두우 유명하잖아. 이분을 구속까지 하고 윤석열이 막 했잖아. 근데 그때 협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검찰에서는 조우영 씨는 이게 그냥 수수료 알선 수수료 받은 거죠. 받은 거는 이게 잘못됐지만 그렇지만 이게 돈을 받을 때 한 번에 딱 수수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게 뭐 설계비나 이게 편법을 해가지고 조금 좀 꾸미가지고 주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다툼도 있었고 거기다가 수사에 너무 협조를 해주고 풀어주니까 참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속까지는 안 시켰던 거죠. 나중에 조용 씨 나중에 구속돼 한참 뒤에.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교묘하게 돈을 받아가니까. 근데 그때 윤석열 대검에서 잡아이었던 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6조를 잡아연 거예요. 배임 대출 6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본 수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소를 76명을 한 거예요. 예. 76명. 그다음에 구속이 42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조영 씨, 그 브로커가 그래. 그 당시에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협조하니까 조영 씨가 그때 구속 안 됐다 한들 그게 대장동 지금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은 2014년에 김만배 민관합동 2014년이 된 거죠. 그렇죠. 이 대출이 2009년에 된 겁니다. 대출이 2009년에 된 거예요. 그리고 이강길 씨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만배라든가 지금 이 대장동 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오래전 사건이구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때 거물급 76명 기소 중에 조우영이는 참고인 피라미 중에 피라미고 수사 협조자인데 이거하고 이게 대장동 비리 몸통이 됩니까? 이 민간업체가 대장동 사업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강길 씨가. 그 이후에 김만배는 2012년에 합류한 거예요. 2012년에 한참 늦게 합류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유동규하고 해가지고 정진상이하고 김용희하고 의형제를 맺은 거죠. 의형제를. 그래가 사업한 게 2014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게 조영 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걸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저기 마치 이게 그 자금이 뭐 대장동 남욱 정영학 자금대가 지금 자금처럼 이게 완전히 국민들 우롱하고 사기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지난해에도 고발 사주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게 정치 공작 아니냐. 여러 정황들이 그렇게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제보 사주로 박지원하고 그 무슨 여자 그렇게 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유야무야 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오래 전부터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작품들을. 그래갖고 대선 때 까자 언제 정찰할 때 까기 위해서 이것도 보면은 뉴스타파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뉴스타파가 과거에 광우병 뭐 이런 거 보도하고 그런 PD 그 사람이 MBC 사장으로 또 갔잖아요. 뉴스타파에 있다가. 그래서 지금 이게 김만배가요. 뭐래냐면 이게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나 이게 그 한 2, 3년 살다 나온다. 예. 이렇게 공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온갖 이게 뭐 성렬이 형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성렬이 형이 아무나 다 형이래. 이 사람이 아니 김만배는 저 대법원장 무슨 일이? 아니 저 이 전에 대법원장 일면식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산을 같이 다니고 뭐 어쩌고 등산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양승태 대법원장 가까운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이 김만배의 말만 가지고 뭐 이게 자기가 한마디 입 열면 윤석열 뭐 무조건 죽는다? 이러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이게 김만배가 제가 보기에 마지막에
이재명하고 딜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폭로해서 윤석열을 죽이자. 그러면 이게 자기는 조금만 2, 3년 살다 논다. 이런 게 지금 네거티브거든요. 이게 문제고요. 근데 문제는 진짜 이게 증거에 입각한 녹취록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할 때 완전히 이재명을 완전히 그냥 죽이놨잖아요. 예. 멍텅이라는 게. 그건 이게 팩트가 있는 증거가 있는 녹취록이잖아. 바로 뭐냐? 네 가지를 윤석열을 공개했잖아. 그때 유동규,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도엄결이 의형제를 맺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이가 뭘 했습니까? 나는 1,000억만 있으면 된다. 나한테 1,000억만 있으면 되지. 내 선거자금 나머지 게 필요 관심이 없다. 예. 이 1,000억 발언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정민용 씨가 변호사 있잖아. 경인고속도로변에 그 자료를 갖다 줘가지고 결국 그 자료를 보면 이재명하고 단판지 가지고 분리개발해가지고 한 게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게 정민용 문제. 그리고 이게 그 권순일이하고 이게 8번이나 만나가지고 재판 거래한 문제. 이런 게 모든 걸 보면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게 천하가 다 아는데 지금 이게 2009년 대출 아무 관계 없는 이강길 씨하고 무슨 관계 있냐 말이에요. 그때 11개 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참고인 하나 안 잡아였다고. 이게 지금 와서야 이 사람이 10억 2천 받은 걸 알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아까처럼 여러 가지 교묘하게 이게 뒷돈 주거든요. 네. 또 참고인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마치 엄청난 걸 이게 봐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명백하게 이게 가짜뉴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만배 녹취록이라는 게 이재명 아주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9월 15일이면은 벌써 선거전이 사실상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김만배가 미리 그것을 생각을 해갖고 염두에 두어서 의도적으로 이런 녹취록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도 다른 쪽에서 좀 야 이런 적당한 때 하나 만들어 놔라 우리가 결정되게 좀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지 여기는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야 살아야 자기도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가 그때 공원 터널 만든다고 해갖고 내가 욕도 엄청나게 했다. 나 안 만들어도 될 건데 나한테 돈 내라겠다. 그래갖고 전부 지금 내용을 보면 이재명 옹호하는 것만 있는 거였고. 네. 그리고 이 김만배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김만배는 어떻게 보면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좌파 애들은요, 패널들도 방송마다 이게 야, 이게 저축은행이 몸통이다. 대장동이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엄청나게 떠들고 있어요. 이걸 이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서 맞싸우고 있거든요. 예. 이 진실을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잖아요. 예. 전혀 이게 그거는 대장동 사업하고 연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연관 자체가 없는 거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은요. 어떻게든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 묻으면 이게 대장동입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안동에 묻히는 게 아니고 이재명은 이게 결국 대장동에 묻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본인이 그 몸통을요. 이제까지 제가 보니까 꼬리 자르는 놈 많이 봤는데 야 몸통까지 바깥 칠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몸통이 지가 몸통인데 윤석열이가 몸통이다? 이 몸통까지 바깥 칠려는 거는 저 전대미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쉽게 되겠느냐고요. 자기 동생 관우가 이게 정진상이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유동규도 있고 그다음에 김용이 있고 통화내역이 있고 예. 돈이 있고 그 700억 유동규가 받은 게 있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에 1200억 중에 또 500억이 또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누가 봐도 이재명이가 다 설계부터 몸통이 분명한데 이걸 이게 윤석열로 교묘하게 바꿔치려는 좌파 패널이랑 좌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저희는 철저하게 분쇄를 해야 되고 모르는 분도 있잖아. 그럼 이게 진실을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국이도 또 나서갖고 만시지탄다. 이게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 보기 싫은 손혜원이가 또 나와가지고 선거 이제 끝났어 하고 앉아있대. 그게 진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아주 그냥 참으로 확 끼얹었더라고요. 그 진짜 쉰내 나는 꼼수, 뻘소리다. 두 사람한테 대해서 그런 얘기하고 이 네거티브 지금도 어느 때인데 그런 네거티브 하고 있냐. 막판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네거티브 중독증. 이게 네거티브 중독증 아닙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게 그때 제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도 변호하고 지금 이게 대장동에 제가 성남시 회장도 변호하다 보니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좀 다른 변호사보다 아는데 솔직히 부산저축은행에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법무법인 부산 있죠. 예. 거기서 이게 부산저축은행 싹쓸이 했잖아요. 제가 이게 2012년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이가 선거했잖아. 그때 조원진 의원이 불법 선거 감사 단장이고 제가 부단장을 했어요. 예. 그때 제가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 있잖아. 이분들한테 그랬죠. 야, 너 이게 문재인이 저 사무실 저 법무법인 가가 데모해라고. 실제 그 데모하러 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그 사건을 법무법인 부산 문재인이가 제일 싹쓸이가 돈을 몇십억 벌었잖아요. 예, 그랬죠. 거기가 항의라고 제가 예.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눈물이 윤석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가장 큰 게 이거는 문재인이가 수혜자다. 그 다음에 대장동의 몸통은 아무리 바깥을 해도 이재명이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막판에 와서 늘 뭐 한방이 있을 거다 어찌다 했는데 이것은 한방도 아니고 헛방입니다. 헛방. 이런 것이 뭐 아무리 저쪽에서 떠든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판단 능력이 그거 듣고 야, 내 마음을 바꿔야지. 그럴 사람 난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더 황당한 게 이거 부등시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게 부등시로 군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양쪽 눈이 시력이 다른 거. 이거 가지고 이게 좌파들이 엄청나게 공격했는데 전혀 안 먹히잖아. 네. 왜? 바로 이게 그 한마디로 야 그냥 그 김대엽이가 많이 써먹다 아닌가. 이제 김대엽이가 많이 써먹어서 고마해라 그냥. 이랬더니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제가 이게 논평할 때 방송에도 부등시 막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막 뭐 군대 시력을 제가 어떠고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이 근데 이게 김대엽이가 많이 써먹다 아이가 그럼 막 고마해라. 이러면 이게 그 네거티브 끝나거든요. 예. 이제까지 이게 병력 가지고 옛날에 김대엽이가 이해창 총재 얼마나 써먹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국민들도 이제 수준이 다 옛날하고 또 틀립니다. 요즘 이게 유튜브가 있잖아. 옛날 같으면 이거 윤석열이가 부산주를 뭔지 모르잖아. 예. 지금 이게 수많은 유튜브에 보면 진실을 제부터 변호를 했기 때문에 예. 밝히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뭐 KBS, MBC만 봅니까? 정권의 나팔 소리만 봅니까? 다 이게 국민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정보를 듣고 판단하잖아요. 예. 이제 국민들이 위대한 거예요. 따라서는 이제 네거티브는 안 통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해항 씨가 댓글을 단 것처럼 이번 대선이 문재인이나 이재명 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꾸몄듯이 소쿠리 선거, 비닐봉다리 선거가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선거 관리 우리 국민들이 정말 3월 9일 날 확실히 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